우연의 신. 작가 손보미. 포화 상태. 그날 그는 밤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다. 휴가를 결정하자마자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고 수완나풍 공항에 도착할 시간 밤 12시 반에 맞추어 택시도 미리 불러놓았다. 그는 인피니티 풀과 조식이 훌륭하기로 이름난 호텔에서 나흘 밤을 머물 생각이었다. 그리고 호텔 꼭대기에 있는 루프탑바에서 끝내주는 술과 음악에 둘러싸일 예정이었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꼭대기에 있어서 천장이 없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그는 제 나이보다 어려 보였고 미남이었다. 그도 자신이 미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그가 지나치게 잘생긴 미남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그는 어딘가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쪽에 가까웠지만 그와 눈을 한번 마주치거나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누구라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 참 미남이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시기였다. 누구라도 그에게 거리감이나 질투심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그의 내면에 마치 잘생김의 한계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선까지만 외모 수준이 도달하게끔 조절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외모는 아주 절묘했다. 실제로 그는 언제나 체중에 신경을 썼고 항산화제를 비롯한 영양제를 종류별로 먹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그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는 표현은 틀린 것 같고 그냥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만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두어 달 후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을 정도였다. 그게 친구든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든. 물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다. 이를테면 그와 사귄 여자들. 그가 문란했다거나 충실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그와 사귄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이상하리만치 말이에요.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10중 8구는 고개를 갸웃거릴 터였다. 경찰대를 졸업한 후 그는 3년 동안의 경찰청 근무를 뒤로하고 29살이 되던 해에 민간조사원이 되었다. 물론 그가 직업을 바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계획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간조사원이 된 후 그는 주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일을 봐주었다. 그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다른 누군가를 미행하거나 약점을 잡고 정보를 빼오는 데 무척 유능했다. 의뢰인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생각할 것,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시선으로 의뢰인을 생각할 것. 훌륭한 조사를 할 때 명심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거야. 그는 자신만만했다. 마치 눈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 그는 그걸 할 수 있었다. 그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1급 변호사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함께 일을 해본 변호사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대화를 잘하죠. 상대방의 심리를 아주 잘 파고든다고나 할까요?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일종의 미남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손사래를 치며 농담이라고 얼버무리는 것이다. 그의 사무실은 지방경찰청과 그리 멀지 않은 빌딩의 꼭대기층에 위치했다. 맡은 일은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고 의뢰자들끼리 마주칠 일은 절대로 없었다. 의뢰인들은 거기에 도착하면 항상 어리둥절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사면이 온통 민트색으로 칠해진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접수원이 이름을 불러주면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방이 진회색으로 칠해진 탁 트인 사무실에는 커다란 창을 등진 자리에 떡갈나무 소재의 책상이 놓여 있었고 바닥의 중앙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려다볼 수 있었지만 대개 그는 커다란 베니션 블라인드를 쳐놓았고 하루 종일 등을 켜두었다.